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특집 미나의 리븐 프리뷰쇼 미나리입니다. 한일전이 방금 끝났습니다. 아쉽게 패했습니다. 중계를 마치고 목동에서 지금 상암으로 달려오신 이순철 해설위원과 이 지금 답답하고 약간은 억울하고 너무 아쉬운 마음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이 방식을 대진표 방식을 네. 저도 확실하게 이게 이해한 것이 한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됐는데 네. 보니까 완전히 일본을 이해한. 그러니까 일본이 투수력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 설령 지더라도 또 이겨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 자기들이 먼저 올라가면 니기들끼리 밑에서 피 터져 싸우면서 올라와서 힘 빼고 우리한테 쳐라. 네. 완전 이런 스케줄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단 6팀만이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고 A조, B조 나눠놓고 저도 다시 할 수 있고 저도 다시 할 수 있고 오늘이 준결승이었는데요. 사실 준결승이 2번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일 이기면 보통의 되죠. 대진표는 토너멘트면 토너멘트 하다가 리그전, 리그전 하다가 토너멘트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면 리그전. 네. 이거는 토너멘트도 아닌 것이 리그전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되니까 왜 사람들이 헷갈리지. 진짜요. 근데 그 이유는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본인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거 만든 거. 유리하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작전대로 일본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이기면서 결승 진출을 한 거고요. 저희는 또 싸워서 멘트 가야 되죠. 엄청 분량 많이 늘어났네. 아니 오늘 사실 분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팽팽하시네요. 아니 말씀을 5시간 하시고 오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성량이 줄어들지 않으냐. 이승엽이가 말을 안 하잖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돼. 이승엽이가 말을 안 하잖아. 말을 안 해. 그쵸. 많이 좀 아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결승의 첫 번째 준결승이라고 봐야 되는 오늘 경기 결과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5대2 승리하면서 토요일 결승 진출을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쉽게 오늘 경기 패하고 말았고요. 고우석이 패전, 이토가 승리 투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8회 3세1점을 하면서 금메달 결정전 직행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하나 꼽자면 어떤 순간이죠? 네, 8회에 뭐 고우석 선수가 베이스 터치를 못한 부분은 뭐 그거야 투수가 뛰어가다가 더 치는데 8번 타자를 좌타자를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9번 타자하고 승부에 들어갈 때 거기서 이닝이 끝났어야 되는데 양의지 포수가 타격이 안 돼서 그런지 물론 카이 선수가 몸쪽을 못 치고 바깥쪽으로 잘 쳐요. 그런데 야구라는 것이 뭐 거기다 꼭 던진다고 그래서 그 투수가 그 빠른 볼을 꼭 안타를 치란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볼 배합의 기본이 없지만 굳이 따져서 한다고 하면 우선은 첫 번째는 상대 타자 중심, 그다음에 상황 중심, 상대 타자 중심, 우리 투수 중심, 그다음에 상황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왜 생기냐면 이게 모든 걸 하다가 안 되면 상대 타자들 파악해 가서 우리 투수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 투수가 잘 던지는 것을 던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양현지 포수가 계속 카이 선수가 나오면 전략 분석한 대로 몸쪽에다 계속 던지려고 하니까 고우석 선수는 그 상황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우타자에게 몸쪽 많이 안 던진단 말이에요. 바깥쪽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몸쪽으로 하니까 볼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져가니까 그러면 볼넷을 내. 그게 화근인 거죠. 네. 그래서 야마다 선수 만나서 일본에서 가장 정확도가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그 선수한테 또 초구에 바깥쪽에 사인을 냈는데 안쪽으로 밀려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볼 회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우석 선수가 장점으로 잘 던지는 바깥쪽에 사인을 내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가면 못 치거든요. 네. 꼭 친다고 해서 밖에 여덟 선수나 있는데 누가 그걸 꼭 안타로만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의 패착이었다. 네. 와, 근데 양의지 선수가 사실 굉장히 영리하기로 한국에서는 뭐 타석 그리고 뭐 수비 최고라고 생각한 선수가 바로 양의지 선수인데 이렇게 큰 경기에 가서는 오히려 너무 정석대로 그러니까 큰 경기라기보다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조금 약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국제대회에 나가서 역대로 그래요. 꼭 양의지 선수뿐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이 꼭 있는데 양의지 선수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19년도 프리미어 네. 듀얼베스트도 그랬고 올해도
때도 그렇고 국제대회에서 썩 그렇게 좋은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크스에서 빨리 벗어나야 대한민국의 주전포수로서 오래 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양의지 선수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리라고는 또 예상을 못했는데 좀 아쉬웠던 볼 배합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베이스 커버를 하지 못하면서 리그 이닝을 종료하지 못했고 여기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미나리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1회부터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요. 사실 1회 출발이 좋았는데 네. 아쉬웠어요. 선취 득점을 좀 하고 출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만 타선이 중심 타선이고 1회이기 때문에 뭐 서로 부담감은 있었겠지만 1회에 우리가 기세를 잡으려면 그 상황에서 한 점이라도 선취 득점을 올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양의지 선수가 워낙 안 좋으면서 지금 오늘 4K를 당했는데 너무 지금 부진한 모습, 거기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좀 약간 끌려가는. 그래서 1회에 뭐 2점이 아니라 한 점만 올렸다고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일본 투수들을 만났을 때와 겉에서 봤을 때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야마모토 선수가 오타니 선수급의 선수인지 알았어요. 더 강력할 그러니까 리틀 거다. 오타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미 선수들, 신장이 큰 선수들, 투구폼이 조금 와일드한 선수들에게 우리 타자들이 타이밍을 좀 못 맞췄지. 이렇게 볼이 빨라도 투구폼이라든지 각도에서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타이밍을 잘 맞추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의 투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수 있겠다. 우리 타자들이 충분히 적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회에 그 선취 득점을 못 올린 것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사실 박혜민 선수가 오늘 첫 타자로 나서면서 8구 승부 끝에 볼넷 그리고 이정우가 2루타로 1사 2삼루 찬스가 1회에 있었는데요. 양의지 김현수가 삼진 삼진으로 선취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 조금 아쉽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먼저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고영표 선수 사실 1회 2회는 상큼하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저희가 이런 표현도 쓰시나 지상파 가셔서 말씀이 굉장히 온화해지셨네. 큰 경기라고 또 안 쓰는 형용사까지 쓰시나 이런 느낌까지 했는데 지상파에서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지상파에서. 정우영 캐스터한테 야구인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그 어디 뭐 딜이 있으셨어요? 정우영 캐스터는 약간 디스를 하면서 억눌러 줘야지, 억눌러 주지 않으면 천정부지 모르고 막 솟아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조금 억눌러줘요. 그러니까 1회 갑자기 정우영 캐스터한테 볼 빨라진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 3회 야구인보다 먼저 자기가 알고 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건방진 거지. 이게 케이블로 왔으면 건방진 건데 지상파니까 야구인이 다 됐다라고 순화를 또 하셨군요. 역시 좋습니다. 고영표 선수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네네. 까먹었죠 질문을? 네, 약간 어디 갔다 그랬을 왔어요. 것 같아요. 네. 그 3회 말에 실점을 먼저 했었는데 사실 그 3회 시작되고 연속 안타 뒤 희생플라이로 실점을 허용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위기를 잘 맞고 내려왔던 고영표 선수였어요. 오늘 고영표 선수는요 정말 좋은 투구를 했어요. 3일 쉬고 나왔는데 그 체력적인 소모도 있고 한데 한 바퀴가 돌고 나면 저는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회까지 참 좋은 투구를 했잖아요. 실점도 그 정도면 우리 타자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고영표 선수는 일본이 사실은 타격이 지금 과거에는 좌타자들이 잘 때렸는데 올해는 최근 몇 년간 우타자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영표 선수의 그 체인지업에 처음에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면서 고영표 선수가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좋은 투구를 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그 사실 고영표 선수가 이제 한 말씀 그대로 이제 한 바퀴 돌고 타순이 한 2바퀴 돌고 나서부터 4회, 5회는 위기를 좀 맞이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5회에는 조금 이제 간파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좀 일찍 교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거기서 대량 실점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비기닝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은 원래 고영표 선수를 낼 때는 오프너 개념이었어요.
한 3회까지만 좀 투구를 해주면 성공이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산이었어요. 길게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표팀이. 그래서 모든 있는 투수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오늘 경기를 하겠다, 벌떼 작전을 하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고영표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바꿔서 실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화근이 됐을 거고요. 오히려 타순을 보면서 김경문 감독이 고영표 선수를 좀 더 길게 갖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고영표 선수가 오늘 하는 거에서 실점이 있었지만 선발 투수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그 정도 실점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선발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큰 문제는 거두게 없었다고 됐습니다. 봅니다. 네, 그러면 상대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는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98년생 현재 일본 리그에서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5이닝 동안 8K를 잡아냈고 사실 안타도 2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더 강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타자들은 좀 왜 그렇게 또 공략을 못했을까요? 공략을 못했다기보다는 야마모토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볼의 어떤 구위라든지 그 변화구의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타자들에게. 그런데 뭐가 좋았냐면 이게 야구는 12개의 볼 카운트 갖고 경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타자에게 유리한 카운트가 있고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가 있어요.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는 4개뿐이 안 돼요. 네. 타자한테 유리한 카운트는 6개예요. 나머지 2개는 대등한 카운트예요. 그럴 때 그러면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일 때 변화구를 던져서 카운트를 잡을 줄 알면 그 투수는 10승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야마모토 선수는 역시 볼 스피드가 150km 넘어가는 그런 볼을 가지고는 있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볼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오는 볼이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에게 조금 읽히기는 했는데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운트가 유리할 때 변화구가 빠르게 끄면 스트라이크가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래도 정타를 맞히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타자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일본 투수들이 다 그래요. 네. 지상파 중계 방송을 하시니 눈높이로 지금 쫙 12개 유리한 카운트, 불리한 카운트인데 불리한 카운트에서 이게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잡을 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석 교과서 같은 책에 있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아니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 얘기를 원래 평소에 절대 안 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미나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온 기분으로 지금 미나리를 하러 왔는데 눈높이 좀 더 해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고 지금 가야지. 며칠씩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가야지. 제 뒤 머리에다가 대고. 지금 목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나 네. 원래 이렇게 친절해요. 아니 친절하진 않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모드도 저희 지금. 나 가운데 이 순자 들어간다니까요. 순할 순. 네, 알겠습니다. 저처럼 순진한 사람한테 얼마나 순하면 순자가 들어갔겠어요. 그 순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할 말이 많은 6회 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공략에 성공을 했고요. 그 좌익수가 더듬는 사이에 박혜민 선수가 2루까지 갔고 또 강백호 선수의 안타로 홈까지 들어오면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혜민 선수 정말 온몸의 유니폼이 다 흙으로 범벅이 될 만큼 정말 리드오프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또 이정우 선수가 풀카운트 끝에 안타를 만들면서 정말 잘 치는 모습. 야, 이정우 선수 정말 잘 친다. 이런 인상까지 남겼습니다. 정말 이정우 선수는 정확한 타자고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고 갈 그런 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백호 선수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빠른 볼을 때리기는 너무 큰 스윙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경기, 그러니까 도미니카, 이스라엘 전부터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툭툭 갖다 대면서 지금 안타를 만들어요. 좀 터득이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처음부터 지금 그거를 타격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네. 박혜민 선수는 완전히 국제형 선수로 발돋움한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삼성에서 뛸 때 그런 박혜민 선수의 그런 플레이가 박혜민 아니고.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표팀에 선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국제에 나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무사 1-3루 상황을 만들었던 이정우 선수, 박혜민 선수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양의지 선수는 삼진으로 또다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보셨어요? 할 수 있다 양의지 선수가 말하는 거?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어요. 듣기도 웃었어요. 하셨어요? 네. 소리도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제 안 결국은 되니까 이제 별것은 다 하는구나 내가 생각해서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고 웃더라고요.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양의지 선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하면서 이 상황을 뭐 적시타가 안 나오더라도 상황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4K를 당했는데 이 4K를 당한 동안에 단 한 번도 국내에서 하던 것처럼 자기 포인트도 놓고 자기 스윙을 하지를 못했어요. 4K를 당하는 동안에. 그리고 시원하게 한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양희지 선수 진짜 국내 최고의 네. 타자인데 거기서 좀 어이없게 그냥 그렇게 네. 4K로 물러나는 모습 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네, 진짜 이상한 모습. 양희지답지 않은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자,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드디어 내려갔고요. 좌타자 이와사키로 교체가 됐고 또 김현수가 동점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그 타구의 이렇게 포물선 그 모습은 굉장히 딱 예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그 느낌처럼 딱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자투수가 뭐 빠른 볼은 있는데 변하고 꺾이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현 선수가 잘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빠른 볼을 노리다가도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뭐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김현 선수가 그 슬라이더를 잘 맞춰서 지금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어요. 역시 김현수 선수는 맞추는 재주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역시 컨택형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재일이 이번 올림픽에서 계속 타격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엔 이때 좀 대타를 냈어야 되지 않았나. 맞아. 팬들도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이제 그거야말로 감독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이닝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뭐 수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가장 지금 안 좋은 선수가 양의지 선수, 그다음에 오재일 선수가 지금 타격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재일 선수 국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찌 잘 모르겠는데 수비에서는 자기 몫을 하는데 근데 이제 김영문 감독 스타일이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거의 지금 라인업도 같은 라인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감독의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질문한 대로 그 타이밍에서는 한번 좀 오재일 선수에서 데이터를 써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영표 선수는 내려갔고요. 이제 6회 투아웃까지 차우찬 6회 7회는 조상우 선수가 이제 던져줬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벌써 4경기째 출전을 하고 있고요. 조상우 선수가 미필이더라고요. 하여튼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그렇게 연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근데 지금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정신력이 앞서서 지금 이렇게 연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네. 이 모습이 앞으로 2경기를 더 해야 되잖아요. 결승까지 간다고 해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회 고우석이 등판을 했고 베이스 커버를 하지 못하면서 이닝을 끝내지 못했고 싹쓸이 2루타를 허용하면서 5대2로 경기는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시 1회부터 8회까지 좀 리뷰를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쉽네요, 좀. 아쉬움은 있는데 해볼 수 있는 상대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저는- 말씀 주신 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일 이기면 결승 가서 그러니까 만나니까. 저는 일본을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력 분석을 잘 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 타자들하고 대결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뭐 외국인 선수들하고 대결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들이 또 우리 타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기술도 다르고 네.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본 투수들을 공략하기가 매우 힘들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막상 딱 해보니까 오늘 나온 투수가 일본에서 가장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고 믿을 만한 에이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타자들이 충분히 그 일본 투수들을 만나서도 오늘 야마모토 같은 투수를 만나서도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버틸 그런 투수는 없다 일본에 지금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 미국전에서 이기면 결승 가서도 또 한 번 충분히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일 와.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이 된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너무나 생소한 야구를 하는 일본은 아니었습니다. 딱 득점 찬스가 있을 때는 이제 한 점을 내기 위한 야구를 보여줬던 일본이기도 했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쉽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오늘의 패배가 왜 또 그러냐면요. 승리하게 왜 됐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오타니 같은 선수를 만나면 이게 신장이 크고 각도가 좋아서 헛스윙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계속 그 대결을 해도 계속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투수들은 그렇게 뭐 각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장이 커서 뭐 위협적인 어떤 투구폼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구력이에요. 그냥 제구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카운트가 본인이 불리하면 변하고 던져서 타이밍 뺏고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붙으면 다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졌지만 내일 또 한 번의 준결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이기면 결승에서 다시 일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의 평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이고요. 먼저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점수를 주셨네요. 만점자가 김현수, 박혜민, 이정우, 고영표, 차우찬, 조상우 선수가 만점을 가져가는 5점이고요. 또 빵점자가 2명이네요. 양의지, 오재일, 그리고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줬던 고우석은 2점 평점을 줬고요. 강백호가 4점, 허경민이 4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오지환과 황재균이 2점에 머물렀네요.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죠. 오늘 오전 선수가 그 전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렇다 활약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투수들의 변화구에 전혀 대응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황재균 선수는 2루가 아닌데 자꾸 지금 2루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최주환 어떻게 선수가 보세요?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가 좀 불편하니까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전적 손실이죠. 네. 근데 이거 점수 매긴 거 일본에 있는 선수들 못 보죠, 미나리. 일본에 있는 그 한국 선수들요? 예. 아, 네, 보진 않죠 이거를. 너무 유명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보면? 김민아 아나운서도 그러면- 미인이어가지고 또 선수들이 또 보고 싶어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더 자극받아서 잘할 수 있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수정해드릴게요. 플러스 2점씩.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바로 내일이죠. 내일 네네. 7시인가요? 네. 미국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네. 어떨까요? 지금 미국은 이미 한번 붙어봤고 또 네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우선은 우리 투수들이 문제예요. 우리 투수들이 지금 5이닝을 다 채우지 못하는 계속 경기를 하다가 오늘 고영표 선수가 5이닝을 투구를 했는데 미국전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에 좀 생소해서 잘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미나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는 오늘 고영표 선수가 사이드를 던지면서 5이닝을 투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특이하지 않으면 정통 파 투수들이 선발이 돼서 투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제대회에 나가서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좌 투수도 그렇고 우 투수도 그렇고 네. 박종훈 선수 이 정도 선수가 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빨리 그 사이드암으로 단조롭게 투구를 하면 빨리 이길 상대 타자에게 빨리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그렇게 선발하는 것도 그 어떤 기준이 좀 대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교훈을 좀 삼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1, 들어요. 2, 3회 때 고영표 공을 보는 것과 4회, 5회 때 보는 패턴이 완전히 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선발도 누가 지금 내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 라이언이라고 지난 선발이랑 달라요. 딕 마르티네스 선수가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그 선수가 지금 소프트뱅크 선수인데 우리가 만나서 사실은 거절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글쎄요, 뭐 어떤 경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미국의 선발들이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한 경기만 던지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발이 자꾸 바뀌. 사실 이기려면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에이스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누가 선발해요? 김민호 선수가 나가는지 우리는 선수. 이혜리로.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투수만 많지 야수가 좀 부족해요. 야수가 13명인가 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주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타선이 지금 그 3번을 치고 있는 선수하고 4번을 치고 있는 선수만 조금 더 경계를 해서 두 타자에게만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세밀한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선수들이 네. 오늘 너무 치열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쳐버리면 좋은 경기라고 못 가는데 내일 이기면 다시 결승에 가서 한번 또 일본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선수들이 아 일본 해볼 수 있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제가 다시 그런 한번 생각을 보고 했는데 싶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생각 안 들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나리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뭔가 오늘 이제 선수들도 아쉬움에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복귀를 해서 내일 경기 꼭 승리로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준결승이 2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저희도 끝까지 응원을 해야 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출근하셔서 힘드시겠어요, 목동에서? 힘 안 들어요. 그래요? 김민아 씨 보니까 힘이 나네요. 네, 그러면 빨리 여기서 덕담할 때 끝내는 거예요. 덕담. 아니 너무 순해지셔가지고 왜 이러시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 야구 아니, 원래 국가대표 술하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좀 너무 순해지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위원님도 한번 탁 조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구 국가대표팀 내일 끝까지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미나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